여기는 부등식 성질인데 A가 B보다 클 때, 근데 다음 중 항상 성립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게 부등식의 성질이 양변에 B보다 큰 상태에서 양변에 어떤 같은 숫자를 더하든 곱하든 빼든 나누든 이 부등호는 변함이 없는데, 그러니까 다만 음수를 곱할 때 양변에 음수를 곱하게 되면 이제 이 부등호가 바뀐다. 이제 이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좀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혹시 나오면, 자, 1번 같은 경우는 A 더하기 6, 여긴 B 더하기 6이잖아? 그래서 얘는 부등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달라질 이유가 없어. 그지? 그래서 얘는 이게 틀린 거야. 그래서 이제 뭘 보면 되냐면, 자, 2번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순서상 A가 B보다 크다 해서 양쪽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해.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되고 부동방이 바뀌지. 이 상태에서 이제 양쪽에다 5를 더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맞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빨리 풀려면은 A랑 B가 있을 때 A 앞에 음수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돼. 음수가 있다면 음수를 곱한 거지. 그래서 부동호가 바뀌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음수가 없으면 부동호 안 바뀌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2번이 이제 정답이지. 4번 같은 경우는 보면은 4번에 마이너스 4분의 A라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A 앞에 음수가 있지. 그럼 얘는 음수를 이제 곱했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부등호가 바뀌어야 돼. 근데 얘는 지금 안 바뀌어 있지. 그래서 틀린 거야. 그래서 뭐 이런 거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얘는 사실 이거보다는 난 이게 좀 중요하다고 봐. 904번 한번 볼까? 우리가 비풀은 안 풀긴 할 건데, 이게 간혹 이제 학교에서 간혹 이제 이런 식으로 부등식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가끔 있어. 이 문제를 푸는 제일 쉬운 방법은 숫자 대입해보는 거야. 예를 들면 얘는 둘 다 음수지. 그럼 음수면은 뭐라고 할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 해볼까? 이렇게 하고 대입해서 풀어보면 다 풀려. 근데 이거는 정말 최후의 방법인 거고, 지금 내가 이제 기억에서 보면은 b분의 a가 1보다 크대. 그러면은 양변에다가 내가 b를 곱해볼게. 자, 근데 b는 처음에 음수라 그랬지. 음수라면 부동호가 바뀌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럼 b는 a보다 크니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등식 성질 이용해서 쟤를 정리해가지고 비교해주는 그런 문제들도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볼까? 니은은 a 3제곱인데, 자, 홀수제곱 같은 경우는 지금 A랑 B랑 현재 음수잖아, 둘 다. 얘도 음수, 얘도 음수야. 그러면 음수를 3제곱 한다고 해서 부호가 바뀌진 않지. 그래서 둘 다 여전히 음수인데 숫자만 이제 세제곱 했으니까 이제 뻥튀기 된 거야. 그래서 2, 3 이렇게 2, 1 이렇게 보자면 여전히 얘가 더 작은 거지. 그러니까 A가 B보다 작은데 이렇게 돼 있는데 3제곱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건 있어. 자, 얘는 어떻게 될까? 둘 다 음수야. 근데 음수의 절대값이 얘가 좀 더 크지. 그러니까 숫자가. 근데 제곱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이제 양수로 바뀌니까 이게 이제 바뀔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는 일단인 거지. 그다음에 디귿. 자, 이거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가 a 곱하기 b지. 이걸 만약에 이제 숫자로 생각한다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얘를 여기다도 곱할 거고 여기다도 곱할 거야. 그럼 곱하게 되면 b는 약분이 되고 여기는 a제곱, 여기는 a가 약분이 돼서 b제곱이 되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과연 이 a, b라는 게 양수냐 음수냐 이걸 따져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중학교에서 공부를 조금 했고 난 계산을 좀 잘한다 싶으면은 이렇게 a, b 곱해서 싹 정리해주는 요거까지는 누구나 다 해.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면 계산도 좀 잘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야. a, b가 과연 양수일까 음수일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곱해버리면 얘가 음수기 때문에 부등호 바뀌는 경우도 생긴다 이거지. A, B는 둘 다 음수잖아. 근데 둘 다 음수인 걸 곱하면은 얘는 양수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등호가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맞는 거지.
자, 그럼 한번 보자고. 둘 다 음수였어. 제곱을 했어. 그러면 절대값이 큰 놈이 더 크겠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지. 아까 여기서 설명했던 부분이네, 그지? 그래서 디귿은 맞는 거네. 니은 틀렸지? 이건 X고. 아까 기억은 맞았나? 아, 기억 틀렸구나. 그럼 답은 디귿만? 그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여기는 유형 1번에서는 볼 게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유형 2번. 자, 일단 자, 이거의 부등식의 해가 이거래. 일단 이 문제는 1차 부등식 풀이를 얘기하는 건데 1차 부등식은 x 앞에 있는 이 일정 숫자를 양변에 나눠서 정리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중요한 거는 이 a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이제 그게 중요한 거야. 근데 얘 정답이 얘라는 걸 보면 a를 나눴는데도 부등호가 바뀌지 않았지. 그럼 a는 일단 양수란 얘기를 이제 깔고 가는 거야. 그리고 얘는 일단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이제 정답이니까 이걸 1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a분의 b는 1이다 이거니까 결론은 뭐냐면 b는 a랑 같다 이거야. 그치?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얻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되는 거는 얘를 풀어야 되는 거네. 자, 여기서 b에다 a를 대입을 하면 ax는 b에다 a 대입하면 이게 마이너스 a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a를 또 나눠서 풀어야 되는 게 이 풀이의 정석이야. 근데 a는 아까 양수라며? 그럼 부등호 바뀔 일이 없지.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문제가, 이 문제는 그나마 이제 조금 쉬운 거고,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데 앞에서 a랑 b의 관계를 부등식으로 이렇게 하나 결과를 만들어내게 만들고, 두 번째에서는 그 문자를 여기다 정리해서 답이 나오게끔 이렇게 2단계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더라고. 쉽지가 않다, 그지? 처음부터. 그 다음에 유형 3번. 유형 3번은 한번 정리해볼까? 부등식, 연립부등식이니까 풀 수 있지. 한번 정리해봐. 위에 거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위에 건 풀으면 이렇게 되고, 밑에 거는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연립부등식이니까, 부등식은 원래 정답을 쓸 때 이제 수직선에다가 범위로 표시를 하니까 이거까지 신경 써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을 보면 여기지. 정답은 여기 사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게 A, 이 뒤에 있는 게 B. 끝. 그 다음에 125쪽에 유형 4번. 자, 이것도 뭐 갑자기 수준이 팍 떨어졌네? 왜 이렇게 쉽지? 자, 위에 거는 정리하면은 3x는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위에 거는 그렇게 나오고, 밑에 있는 거는 괄호가 있지. 괄호 이제 분배해서 6x 플러스 9, 여기는 4x 마이너스 1 다 정리해서, 그래서 이것도 부등식 풀어주면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이거는 특수한 해가 나오겠다. 자, 봐봐. 얘는 정답이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야. 이쪽이야. 얘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야. 자, 지금 부등식 방향을 봤을 때는 겹치는 게 없지. 근데 딱 하나 유일하게 겹치는 게 어디냐면 마이너스 5지. 그래서 얘는 부등식임에도 불구하고 정답이 방정식처럼 나오는 그런 문제야. 넘어갈게.
다음에 126쪽. 유형 5번. 자, 얘는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크게 좀 구조를 이해해 줘야 돼. 자, 첫 번째, 얘는 1번하고 2번 부등식을 연립을 해 놓은 거야. 두 개 연결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쟤랑 똑같은 문제야. 얘랑 같은 건데 연결을 이렇게 했을 뿐이야. 그래서 나눠서 풀어야 돼. 1번. 자, 15x-24는 5x 플러스 6보다 작다. 요거하고 2번은 5x 플러스 6은 10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개 나눠서 푸는 거야. 결국 또 저거처럼 연립부등식이야. 해볼게. 10x 여기는 30. 그래서 10으로 나누면 x는 3보다 작다. 답이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로 나누면 부등호 바뀌지. 그래서 이렇게. 그럼 정답은 이제 이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니까 1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작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답이지. 됐지?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1과 2가 들어가지. 3은 안 들어가는 거지. 등 없고.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1은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6번. 이 문제가 몇 개야? 유형이 한 20개 되니? 몇 개 안 돼? 13개. 13개? 2차랑 나눠져 있나? 그 뒤에 또 있니 혹시 부등식이? 아, 아니야? 있어? 그래? 두 개로 나눠 놨구나. 그러면 얘가 지금 뭐지? 이게 유형 6번인가? 자, 이것도 정리가 가능하지. 자, 위에 거는 여기 문자가 있지만 쟤도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고 x는 왼쪽, 다 오른쪽으로 넘겨서 2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x는 2분의 a 플러스 1이다. 첫 번째 정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얘 x로 왼쪽 가고 플러스 3 오른쪽으로 넘어오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부등호 바뀌고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정답이 나왔거든. 근데 이거의 해가 2부터 4래. 자, 지금 요 정답은 2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리고 얘 정답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2분의 a 플러스 1이 얘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가 지금 정답이 될 것 같아. 근데 그 정답이 지금 2부터 4라고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뭐겠어? 그러니까 4겠지.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대충 이제 눈치를 좀 봐야 되는데 얘 위치가 여기 있을 수는 없겠지. 여기 있다면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답이 안 생기겠지. 그래서 얘 위치를 요 정도 생각해주고 얘랑 얘가 이제 정답이 되니까 얘가 4겠네. 그래서 이거 풀어주면 되지 뭐. 양쪽에 2 곱해주고 a는 이제 7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127쪽. 유형 7번. 자, 얘도 이제 위에 거 아래 거 정리해보면 위에 거는 3x가 1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고, 자, 밑에 거는 4 넘어가면 2a-4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그려야 되는데 일단 4보다 작거나 같다를 여기다 이제 그려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답을 보니까 해를 갖지 않는데, 그러니까 답이 없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겹치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럼 이 a-4의 위치를 우리가 어디다 설정하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얘는 여기쯤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야 안 겹치겠지. 그래서 이 a-4가 얘보다 커야 되지. 이렇게 돼야 되지. 그래서 얘는 얘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되고, 중요한 거는 만약에 얘가 4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4라면 이렇게 되면서 둘 다 색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4에서 겹치는 정답이 나오지. 그러면 얘가 3은 안 되겠네. 그래서 여기에 등호를 붙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정답. 그래서 풀어주면 A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게 좀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다라고 생각한다, 이건.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 물론 이제 얘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올 거야. 문제 스타일은 같은데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올 거야. 일단 위에 건 정리하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위에 거 정답이 이거고 밑에 거는 뭐 건드릴 게 없네. 자, 해서 4보다 작거나 같다를 정답으로 쓰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A의 위치를 어디다 둬야 되냐, 이게 중요한데, 답을 보니까 문제에서 이 두 개 연립부등식의 해를 만족시키는 정수가 두 개래. 일단 지금 4보다 작거나 같다기 때문에 이 4 안쪽에서 정답이 생길 거 아니야. 이쪽에는 생기지 않을 거 아니야, 그지? 자, 일단 4는 들어가겠지. 그럼 4 말고 또 뭐도 들어가야 되냐면 3도 분명히 들어갈 거야. 왜냐면 두 개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두 개야. 자, 그럼 2부터는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래서 지금 이 A의 위치가 어디쯤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있어야 돼. 그래서 얘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니까 여기 안에 정수가 두 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니? 그래서 이거는 자연수가 몇 개다, 정수가 몇 개다 하면은 그 정수의 개수를 이렇게 하나씩 다 쓴 다음에 어디 사이에 들어가면 될까 각만 보면 돼. 결론은 2랑 3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네. 됐지?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얘가 지금 A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만약에 A가 3이라고 쳐봐. 3이면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 안에는 3과 4랑 정수 두 개가 들어가지. 그러면 조건을 만족시키지. 그럼 얘는 3이어도 되는 거야. 그지? 근데 만약에 2라고 치면, 만약에 2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정수가 2, 3, 4 세 개가 들어가니까 정수 만족을 못 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만 되는 거야. 여기 정답. 그래서 대부분 시험 문제 풀 때는 둘 중에 하나는 안 들어가. 이게 이제 눈치껏 그렇게 풀어줘야 돼. 자, 다음. 아, 또 활용이네 또. 아, 참. 자, 유형 9번을 보면 이건 부등식 활용인데 시험에 안 나올 거야. 안 나오는데 있으니까 해줄게. 자, 일단 한 자루에 500원인 색연필하고 한 자루에 800원인 형광펜을 합쳐서, 일단 얘가 지금 살라고 하는 게 색연필하고 형광펜이야. 근데 이 두 개 합쳐서 12자루를 살 거래.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뭘 살 거냐면 형광펜을 살 거다. 형광펜의 개수를 그럼 X라고 할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색연필의 개수는 12-X야. 왜냐면 둘이 합쳐서 총 12개를 사니까. 그래서 색연필은 금액이 500원짜리니까 여기 개수만큼 500원을 곱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형광펜은 X 계사니까
거기다 800원 곱하면 되고. 됐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이제 금액 합쳐서 이제 총 금액이 나오는 건데 그게 이제 7,200원 이상 그리고 8,400원 이하가 된다 이거야. 됐지? 그래서 안에 거 정리 한번 해볼게. 요거는 분배하면은 이거 6,000 마이너스 500x 이렇게 되고 300x 플러스 6,000이 되는 거야. 조금 7,200 조금 8,400. 자, 이게 아까도 연립부등식 중에 이렇게 이제 가운데를 두고 양옆에 부등식이 존재하는 문제들이 있었잖아. 그 문제는 내가 1번, 2번 나눠서 풀으라고 했었지. 근데 이게 어떤 거는 그냥 이대로 풀어도 되고 어떤 거는 1번, 2번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얘는 문자가 여기 가운데밖에 없지. 가운데밖에 없고 이쪽에는 문자가 없어. 그러면 그냥 그대로 풀어도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운데 x로만 만들면 되는 거야. 이런 문제는 그렇게 푸는데 혹시 이쪽에 한 군데라도 x가 있으면 그거는 1번, 2번 나눠서 풀어야 돼. 그게 기준이야. 어쨌든 6,000을 다 뺄게. 6,000 빼면은 1,200. 300x. 여기는 6,000 빼면 2,400이지? 그 다음에 300을 다 나눠. 그럼 여기는 4가 되겠고, 여기는 x, 여기는 8이 되는 거야. 그러면 x가 뭐였냐면 형광펜 개수였거든? 형광펜은 4개부터 8개까지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몇 자루 살 수 있는가? 4자루에서 8자루? 3번이 되겠지, 그지? 그렇게 하는 거고. 과부 좀 하지 말자. 기출도 안 나오고, 뭐 해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 아예 그냥 유형 자체를 하지 마, 그냥. 이거 작년에 해봤는데, 애들 되게 힘들어해, 이거 중학교 때도 했었지, 그지? 했었는데 아마 그때도 되게 힘들었을 거야. 중학교 때 하나 나오지, 고등학교 때 하나 나오지. 자, 이번에는 이제 절대값 들어가는 문제. 자, 절대값 들어가는 문제는 어떻게 풀자 그랬었냐면은, 자,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이게 절대값이 하나가 있든 두 개가 있든 세 개가 있든 푸는 방법은 전부 다, 자, 여기 0 되는 값이 얼마냐면 4분의 3이지. 자, 수직선을 쭉 길게 만들고 중간에 4분의 3을 찍어. 혹시 절대값이 뭐 두 개, 세 개, 여러 개면 걔네들마다 0 되는 값을 여러 개를 쭉쭉 찍어 놓으면 돼. 그러고 나서 전체를 얘 구간 기준으로 해서 1번, 2번을 나누는 거야. 됐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1번에서는 4분의 3보다 작으니까 예를 들어 한 0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0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절대값 안에가 음수지. 근데 음수기 때문에 나올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돼. 1번의 경우에서는. 이해 가니? 그래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4x는 6보다 작다. 마이너스 나누면 부동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은 여기 어디쯤 있겠지? 그래서 얘보다 크다인데 1번 조건 안에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이쪽 더 가지 말고 저기에서 딱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만 정답이 되는 거지. 됐어?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얘가 플러스일 때겠지. 뭐 이쪽 마이너스였으니까. 자, 이거 풀어주면은 4x는 12보다 작다. 4x는 3보다 작다. 4분의 3보다 3이 훨씬 더 크니까 작다 해서 이쪽. 가다 보면은 여기 더 이상 건너갈 수 없는 거야. 여기까지만. 그래서 정답은 여기 전부 다 색칠한다니까 2분의 3부터 3까지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됐지? 이게 원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그냥 간단히 설명만 보여줄게. 이 절대값 안에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조건을 달아주는 거야. 4x-3이 0보다 클 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또 풀고, 그리고 또 얘랑 또 겹치는 부분 생각하고 엄청 복잡해. 그래서 이게 조건 때문에 애들이 엄청 싫어하거든. 근데 이렇게 풀면은 다 해결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유형 13번. 12번인가? 자, 12번도 마찬가지지. 잠깐만.
여기도 그냥 절대값 하나 있는 그런 부등식 문제지. 문제를 이렇게 엄청 잘게 쪼개놨네? 자, 그러면은 얘가 0 되는 값이 3분의 2지. 3분의 2를 기준으로 해서 1번과 2번으로 나누는 거야.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자, 0 정도라고 생각해 볼게. 0 대입하면 음수 나오지. 그래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2.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하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야.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 어디쯤 있겠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얘가 음수일 때였으니까 지금은 양수일 때겠지? 3x-2가 x 플러스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계산하면 2x는 8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가야지. 4는 여기 어디쯤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 그럼 정답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겠네. 그래서 나머지는 뭐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끝이니? 부등식? 그 뒤에는 문제가 몇 개야? 왜 이렇게 많아? 어떡할까? 오늘 다 할까? 아니면은 되게 애매하다 그지? 질문도 해야 되는데 이거 몇 시에 시작했지? 11시 한 10분 됐나? 15분? 12시 반까지지. 1시간 남았는데 20개 풀면은 수업만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떡할까? 질문을 할까? 수업을 할까 차라리? 오늘 화요일이지. 그 목요일날 그러면 숙제 검사하자. 자, 얘는 절대값이 두 개니까 순서대로 0, 2지. 그러면 0하고 2를 찍어놓고 이걸 세 개로 나누는 거야. 1번, 2번, 3번. 자, 1번의 구간에서는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볼게. 그럼 이 절대값은 음수 나오겠지. 이 절대값도 음수 나오겠다. 그래서 풀어주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여기 1번에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0과 2 사이니까 딱 1이 좋겠다. 1 대입해보면 얘는 음수. 1 대입해보면 양수. 얘니까 x가 지워지고 2는 4보다 작다야. 자, 봐봐. 이게 그 부등식 처음 할 때 설명해 준 건데, 부등식을 풀다 보면 x가 아예 사라질 때가 있어. 이때 이게 만약에 거짓이면 이 구간에서는 해가 없는 거야. 이 구간에서만, 요 사이에서만. 그 다음에 만약에 혹시 예를 들어서 뭐 참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뭐 2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다면, 참이 되는 경우라면 이거는 이 구간에 있는 모든 부분이 정답인 거야.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참이면은 다 색칠하면 되고, 거짓이면은 색칠 아예 안 하면 되고, 이렇게 극단적인 정답이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어쨌든 지금은 잠깐만, 맞네. 이거 참이네. 참이니까 모든 실수. 그럼 여기 다 색칠하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2보다 크니까 3 정도로 생각해볼게. 3 대입하면은 양수. 3 대입하면은 양수. 이렇게. 그래서 2x는 6보다 작다. x는 3보다 작다가 되겠지. 3보다 작다.
그래서 쭉 이어주면 정답이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다. 여기 정답이 되겠지. 자, 여기까지고. 그냥 이어서 풀게 그냥. 자, 139쪽에 1번. 자, 문제에서 fx가 gx보다 크다고 돼 있어. 이게 크다라는 내용은 이 그래프 입장에서는 위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fx라는 함수가 이게 fx지? 이게 fx고 이게 이제 gx인데 함수를 쭉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위에 있고 밑에 있고 이런 구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구간을 이제 얘기해 달라는 얘기야. 이게 f가 맞니 지금? 응, 맞아. 아, 혹시 그리고 전화 오면 얘기해줘. 이게 전화 오면 끊기더라고. 자, 그러면은 누가 f 위에 있냐면 이건 반대로 보면 2랑 3 사이에서만 g가 위에 있지. 그리고 그거 빼고는 다 f가 위에 있지.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다. 2보다 작은 구간은 다 f가 위에 있지. 그래서 답을 쓰려면 x는 2보다 작다. 2보다 작은 구간, 이 왼쪽 이 부분에서는 f가 다 위에 있어. 그지? 이해가 가니 무슨 말이지? 잘 모르겠어? 이 위에 있다는 게 자, 여기 한번 봐봐. 요 점에서는 fx 함수 값이 여기 있지. gx는 저 밑에 있을 거야. 그러면 fx 함수 값이 gx 함수 값보다 더 위에 있지. 이런 뜻이야. 근데 여기를 한번 보면 여기랑 여기를 보면 여기 이제 gx 함수 값이거든. 여기는 fx 함수 값이고. 그럼 누가 더 위에 있어? g가 더 위에 있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가 더 밑에 있고가 언제 결정이 되냐면은 만나는 부분 기준으로. 만날 때는 둘이 함수값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거기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가 바뀌어. 안 바뀔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g가 항상 위에 있지. g보다, 아니, f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는 g가 위에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f가 위에 있는 부분 물어봤지. 근데 이 왼쪽 부분에서를 보면은 f가 다 커. 여기 함수가 다 밑에 있거든. 그래서 2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을 이렇게 쓴 거고. 또 있어. 이쪽도 있지.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빼고는 다 f가 더 위에 있는 거야. 이쪽도 보면은 자 여기에서의 함수값이랑 여기 함수값을 비교를 해보면 f가 더 위에 있지. 계속 위에 있어. f는 계속 올라가거든. 그래서 x가 3보다 큰 부분에서도 이제 f가 더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2번. 자, 2차 부등식이 근이 이제 2개가 있냐, 1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문제를, 그러니까 해를 구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 그랬었거든? 얘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일단 되지. x 플러스 5에 x 마이너스 3으로 딱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어주기로 했냐면, 마이너스 5랑 3이 있으면은 얘 0보다 크다지. 그럼 얘는 벌어지는 범위가 되겠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다.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답이 되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거였어.
함수를 그리는 거야. 요게 0 되는 부분이 x절편이거든? 이렇게 함수를 그려서 0보다 큰 부분이면은 이 함수 값이 이 x축 윗부분에 있는 게 어디냐 이거야. 여기 하고 여기 3 오른쪽이지. 그래서 3보다 크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5 왼쪽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5보다 작다고 하는 거고. 이렇게 풀었던 건데 매번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크다면은 벌어지는 범위, 작다면은 그 사이 범위 이렇게 풀었던 거야.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니까 그렇게 넘어갈게. 그 다음에 유형 3번. 이거의 해가 마이너스 4부터 2까지다. 자, 일단 부등식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2차 부등식에서 근이 두 개가 있으면은 답이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벌어지는 범위라든지 사이 범위라든지 정답이 나오는데 얘는 답이 지금 사이 범위로 정답이 나와버렸지. 그러면 요게 이제 너가 좀 캐치를 해줘야 돼. 얘랑 얘가 이걸 방정식이라고 봤을 때 이거의 해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하고 2가. 됐어? 그래서 부등식 문제지만 그냥 결국 방정식으로 푸는 거다. 라는 문제였었어. 이해 가니 무슨 말인지? 자, 그럼 해가 마이너스 4랑 2가 나오려면은 이렇게 식을 만들자, 아예 그냥. 이렇게 해야지 이제 해가 마이너스 4지. 이렇게 해야지 해가 이제 그러니까 2고. 그치? 그리고 이제 최고차항은 2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니까 A가 4가 되는 거고 B는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괜찮겠어? 넘어가도 되겠어? 아니면 설명을 좀 다시 처음부터 해줄까? 괜찮아? 유형 4번 한번 볼까? 자, 거기에 보면은 해가 마이너스 1부터 4라고 나와 있지. 해가 마이너스 1부터 4면은 마이너스 1과 4가 방정식 입장에서는 얘가 근이 되는 거지. 그렇게 식을 한번 만들어봐. 마이너스 1과 4가 근이 되게끔. 자, 아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2차 부등식이잖아. 그럼 얘도 근이 뭐가 나와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답을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랑 얘가 근이다 이거야. 마이너스 1하고 4가. 그러면 마이너스 1과 4가 근이 나오려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지. 이해가니? 그리고 이게 정답이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는 범위로 정답이 나오려면 부등호는 작거나 같다여야 돼. 작다여야 돼. 그지? 그래서 진짜 답도 그렇게 나와 있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혹시 이게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만약에 내가 A를 안 썼어. 그럼 틀려 이게. 최고차항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진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A라고 써줘야 돼. 이해가 무슨 말인지? 첫 번째 식을 이렇게 썼어. 그러니까 이게 fx야 이거 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ex보다 0보다 작다 이거를 풀으래. 일단 fex는 x자리에다가 ex를 대입하라는 거지. 그래서 x자리에다가 ex를 대입을 하는 거야. a에 ex 플러스 1, 이쪽은 ex 마이너스 4. 이거 이해가니? 자, 그러면은 얘는 근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얘는 2가 되겠지. 그리고 0보다 작다니까 이 사이 범위가 되는 거야.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얘를 요 근을 가지고 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는지 첫 번째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 fx로부터 만들어진 이 식에 요 x 자리에다가 ex를 넣어줘라 그 얘기야. 근데 이게 ex뿐만 아니라 x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막 변형식을 만들어낼 거야. 뭐 대입만 해주면 돼.
그때마다 이제 근이 바뀌긴 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 141쪽. 유형 5번. 자, 얘도 절대값이 있네. 자, 얘도 뭐 푸는 방법은 똑같아. 아까 하던 대로. 절대값을 두 가지로 나눠. 0 기준으로 해서 1번, 2번. 자, 1번은 0보다 작은 부분이지? 음수로 나오겠지? 그래서 1번에서는 x제곱 마이너스 x로 나올 테니까 얘랑 합쳐서 플러스 x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얘는 이제 근을 구해보면 x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러면 정답이 얘는 마이너스 2랑 1이 이제 근이 나올 거고 작다니까 그 사이 범위가 되겠지. 됐어? 그러면은 이걸 답을 여기다 아예 그려볼게.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범위가 1번에서만이니까 여긴 안 그리면 돼. 잘리는 거야, 쉽게 말하면. 됐니? 자, 두 번째. 2번. 2번은 플러스일 때. 플러스니까 이게 마이너스 x로 나오겠네? 이렇게. 그래서 근은 x-2랑 x 플러스 1이니까 그는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그리고 작다니까 그 사이 범위.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인 건데 여기는 좀 잘리니까 여기만. 그래서 정답이 뭐냐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야. 됐지? 그렇게 답을 내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유형 6번인데 여기는 개념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자.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 우리가 2차 부등식에서 0보다 크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부등식이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이때 만약에 얘가 근이 한 개다. 근이 한 개면 사실 완전 제곱식이지. 그러니까 요거다라는 생각 하에 완전 제곱식일 때는 자 1번 같은 경우는 완전 제곱식이면 그림이 이렇게 될 거야. 여기를 그냥 뭐 알파라고 할게. 뭐 뭔지 모르겠지만 얘를 그냥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해가지?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얘가 0보다 큰 부분이 어딘지를 답을 쓰란 얘기야. 0보다 큰 부분이면 얘 위쪽 부분 다 되지. 딱 누구만 안 되냐면 얘만 안 돼. 얘는 딱 여기 x축 여기 0하고 만나는 점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쓰면 되냐면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이해가? 그러면 밑에 거는 0보다 크다는 모든 실수라며. 그리고 0일 때도 되면은 얘까지 되는 거니까 다 되는 거야.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0보다 작다는 0보다 작은 거는 이 그림에서 0보다 작은 부분에 그려진 게 아무것도 없지. 그럼 얘는 해가 없는 거야. 자, 0보다 작거나 같다는 0보다 작다에는 답이 없어. 근데 0일 때는 있지. 누구만? 알파만. 그래서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부등식 문제는 대부분 부등호를 사용해서 답을 쓰잖아. 근데 유일하게 등호를 사용해서 답을 쓰는 부분이 요거야. 그리고 문제 한번 봐봐. 이 문제의 의도가 이거야. 답이 하나래. 부등식인데 답이 하나일 수가 없잖아. 근데 딱 요거란 얘기지. 이게 이제 눈치를 좀 채야 돼.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지 아 이게 이런 말을 하는 거구나를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이 부등식을 그렸을 때 정답이 한 개가 나오려면 여기에서의 근이 한 개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도 근이 한 개여야 돼. 근이 한 개라면 판별식 0이어야 되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a는 4다가 되는 거지. 정답은 4. 됐니?
근데 이런 거는 이렇게 뭐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는 거를 떠나서 되게 막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수학 시험에 나오는 걸 크게 이렇게 봤을 때 저 구석탱이 있는 그런 문제야. 알고는 있어야 돼. 그 다음에 7번. 오랫동안 계속 집중하는 거 괜찮니? 안 힘들어? 힘들지 않아? 쉬고 싶으면 쉬자고 좀 얘기해. 그래도 돼. 나는 괜찮은데 너가 힘들 것 같아. 너가. 얘는 해가 없을 때네. 그러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2차 부등식에서도 네 가지 상황이 있다고 했었고, 이 네 가지 상황 중에서 근이 없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인수분해했을 때 근이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이 없으면 그림 아예 모양 자체가 이렇게 X축이랑 만나지 않아. X축이랑 만나는 걸 근이라고 하는 거잖아. 안 만나면 이렇게 붕 떠 있는 그림인 거야.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얘가 0보다 큰 쪽에 전부 다 있지. 이럴 때는 답이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근이 없는 경우에서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지. 0보다 크거나 같다. 모든 실수. 반대로 0보다 작다는 이 X축 아래 부분 없지. 해 없다. 얘도 마찬가지지. 그지? 그래서 근이 없을 때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어. 이게 알아만 들으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던 문제야. 근데 자, 2차 부등식에 해를 가져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 얘기야, 이 얘기야? 위에 거, 위에 거. 그러면은 어때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는 조건. 이게 지금 내가 모든 그림을 그릴 때 다 아래로 볼록으로 그렸단 말이야. 첫 번째는 최고차항이 무조건 양수여야 돼.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림을 막 설정을 해 간다고 생각하면 돼. 아래로 볼록 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근이 없어야 되지. X축이랑 만나면 안 되니까. 이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최고차항은 1이니까 상관이 없고 한 변씩만 하면 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 그래서 a 정리하시면 a는 4분의 1보다 크다. 이게 끝이지. 됐고, 자, 그래서 이런 유의 문제는, 이런 유형의 문제는 유형 8번이 제일 시험 많이 나와. 유형 8번, 9번, 요렇게 두 개가 시험이 제일 많이 나와. 특히 유형 8번. 자, 이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을 한대. 자, 말을 되게 어렵게 해놓은 거야.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는 거는 정답이 다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그치?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 답이 모든 실수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거를 말을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만 나왔으면 좋겠지만 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게 있어. 또 뭐가 있냐면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똑같은 말이야. 임의의라는 말은 영어로 따지면 랜덤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넣어도 다 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 말의 어감상 사실 많이 풀어봐야 아는 거긴 한데 말의 어감상 다 돼 이런 말이면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로 이해하면 돼. 근데 이렇게까지 막 비꼬아서 내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어쨌든 얘는 부등식이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0보다 커야 되잖아. 0보다 큰 쪽에 다 함수가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런 그림이어야 돼, 무조건. 자, 봐봐. 위로 볼록으로도 이 상태에서 모든 실수가 나올 수 있을까? 위로 볼록은 그러니까 이게 0보다 커야 되니까 아무리 해도 음수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지? 그래서 이거 위로 볼록은 절대 안 돼. 첫 번째, A가 0보다 커야 돼. 여기 A는 K지? K는 0보다 크다. 이게 하나 정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X축이랑 만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X축이랑 안 만나야 붕 떠 있는 거잖아. 다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이거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꼭 또 이거 풀다가 또 질문하는 애들이 분명 있는 게, 선생님 얘는 0보다 큰데 왜 얘는 0보다 작죠? 라고 질문을 하는 애들이 매년 있어, 진짜. 이거랑은 아예 의미가 다르지. 얘는 함수가 아예 0보다 다 이 X축 위쪽에 있어야 돼 라는 뜻이야. 얘는 판별식이잖아. 판별식은 근이 있냐 없냐잖아. 의미가 아예 다른 부분이라고. 같을 수도 없고. 그래서 0보다 작아야 돼. 판별식 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 a c는 0보다 작다 이거야. 그래서 16으로 나누면 k제곱 마이너스 2k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이거 2차 부등식에는 k에 k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정답이 근이 이제 0과 2잖아. 그래서 0하고 2하고 작다니까 이렇게 사이범위 되고, 얘는 0보다 크다니까 둘이 겹치는 부분을 생각해 줘야 돼. 그래서 정답은 얘가 되겠지. 0부터 2까지. 됐어? 그런데 이거 완전 스페셜 케이스인데 봐봐. 이게 딱 성립하는 부분이, 지금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딱 성립할 때가 지금 이 상황밖에 없어. 봐봐. 2차 계수랑 1차 계수가 똑같지. 그러니까 똑같다는 게 k를 인수로 둘 다 갖고 있지. 그러니까 x제곱 계수하고 x 계수가 인수가 만약에 같으면 이걸 꼭 한번 확인해 봐야 돼. 대부분 이게 정답으로 들어가. 자, k가 만약에 0이라고 치자. k가 0이면 자연스럽게 다 지워지지. 그리고 뭐밖에 안 남아? 8은 0보다 크다가 나와. 잠깐만, 이거 맞는 말이지. 그지? 참이니까 k가 0이다도 이 문제의 조건에 맞는 정답이 되는 거야. 그러면 k가 0이다를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등호를 붙여줘야 돼. 이해가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험 문제에 만약에 저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걸 몰랐으면 답이 한 개가 되겠지. k가 1밖에 없으니까. 근데 얘를 알고 있으면 답이 두 개가 된다고. 그러니까 두 개가 정답인 거야. 한 개라고 쓰면 틀린단 말이지. 그리고 심지어 답을 이제 이런 식으로 답을 쓴다고 치면 객관식 보기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겁나 치사하지, 그지? 그래서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 시험 나와. 중요한 부분이야. 그 다음에 유형 9번. 자, 유형 9번은 2차 부등식 요거가 해를 갖지 않는데, 자, 해가 없다는 얘기는 이것도 이제 역시 너가 이제 그림을 만들어 봐야 돼. 0보다 작은 부분에 그래프를 안 그리면 되는 거야. 자, x축이 있어. x축 0보다 요 작은 요 밑에 부분에 이 함수를 안 그리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만들려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지. 맞니?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 조건에 맞게끔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거야. 자, 첫 번째, 볼록이 어떻게 되니? 0보다 커야지. 아래로 볼록이 해야 되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만약에 위로 볼록이었으면 이거 무조건 이렇게 그렸다고 쳐도 밑에 부분 생길 수밖에 없어, 그지?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별식을. 이 판별식 잘 봐야 돼. 0보다 작은 부분이잖아. x축이랑 일단 안 만나야 되지. 0보다 작아야 돼. 근데 만나도 되지 않아? 여기랑 만나도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상관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얘도 붙여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선생님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는데, 얘 방향, 부등호 방향 이런데 얘 방향이랑 왜 다르죠? 라는 질문이나, 선생님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는데 여기는 왜 들어가죠? 라는 질문이 참 멍청한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봐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그걸 좀 이해를 해줘야 돼. 그래서 판별식 해볼게. 여기는 마이너스 분배하면 마이너스 n 플러스 8 b제곱 마이너스 4 a c, 이게 0보다 작고 나갔다. m제곱 마이너스 16m 64 마이너스 4m. 얘는 16 곱하기 3 되겠다. 얘도 2차 부등식이네. 그러면 요 0 되는 값이 4하고 16하고 두 개 있지. 그래서 요 사이 범위가 되는 거지. 이 최고차항은 할 게 없지. 뭐 1이니까 할 거 없고. 그리고 아까 유형 8번처럼 1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랑 1차항의 개수가 같은 경우도 아니지. 얘는 여긴 n-8이고 여긴 아무것도 없으니까 1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굳이 저 아까 별표를 할 필요는 없는 거야.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정답이야. 최대값은 16이지. 최소값은 6이고. 그래서 두 개 합치면 20. 그리고 봐봐, 이게 또 눈치가 참 있어야 돼. 이게 만약에 내가 모르고 문제를 풀었다고 쳐. 내가 얘가 0보다 작다라고 해서 내가 혹시 이렇게 풀었다고 쳐. 등호가 없이 풀었다고 쳐. 그럼 답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풀잖아? 얘는 최대값을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왜? 16이 없잖아. 그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질문한 거는 이 사람이 잘못 푼 거야.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했어. 그러면은 얘를 정답으로 얘기해 주면 돼. 아, 이거 등호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답을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10번. 자, 이게 10번이 어렵다고 했던 그 문제다, 이게. 자, 요거는 함수로 문제를 접근할 거야. 일단 거기 2차 부등식 써 있는 거 완전 제곱식 한번 해볼까? 얘를 완전 제곱식을 하면 플러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이거를 이제 함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부등식만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돼.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를 함수를 그리면은 꼭지점이 2, 요거지. 이거 좀 기니까 세모라고 할게. 그리고 뭔지도 모르잖아, 그지? A니까. 그래서 꼭지점이 2, A이기 때문에 함수를 그려보면 2, 어디쯤 있을 거야. 난 잘 모르겠어. 2, 어디쯤 있을 거고 최고차항 양수니까 이게 이제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렇게 되고 중요한 거는 범위야. 지금 저 앞에 지금 제한 조건 범위가 걸려 있잖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래. 자, 이 범위 안에서 이 부등식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야. 0보다 크다는 얘기는 x축의 윗부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지금 내가 그래프를 일부러 저렇게 그려서 그렇지, 그래프를 이제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그릴지 모르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야. 얘가 확실하게 0보다 이
0보다 크다는 거. 이 함수 부분에서 이 빨간색 범위 안에 여기는 다 필요 없고 이 바깥쪽은 필요 없고 이 함수 부분 여기 있는 모든 함수 값들이 다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건데 다 보여줄 수 없잖아. 그래서 딱 하나 대표를 잡을 거야. 그 대표가 뭐냐면 최소값. 여기에 있는 y 값들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애가 0보다 크다라면 나머지 y좌표들은 다 0보다 크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여기에 있는 y좌표들 중에서 제일 최소값이 있으면 그게 0보다 커. 그럼 나머지 y들도 다 0보다 크겠지. 마치 이런 거지. 자, 우리 학원에 있는 애들 중에서 꼴찌애가 있어. 꼴찌애가 갔는데 예를 들어서 민족사관 가가지고 여기서 제일 잘하는 애하고 맞짱 떴어. 수학으로. 얘 점수가 얘보다 더 높아. 그러면 얘가 여기 애들 다 발라버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거야. 그래서 제일 밑에 꼴찌를 선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최소값을 일단 보자. 최소가 언제냐면은 여기지, 여기. 그래서 x가 2일 때가 최소인 거야. 그리고 그 최소 값이 얼마냐면 얘라고. 최소 값이 2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다. 됐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요거는 문제를 뭐 이렇게 엄청 막 복잡하게 풀이가 길게 이런 개념의 문제가 아니고 이해를 했는지 그런 문제야. 그래서 어쨌든 요게 제일 밑에 있으니까 요때 함수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야. 최소 값이 0보다 크다를 보여주면 끝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풀어보면 이렇게 하면은 근 뭐 나오지? 2분의 3하고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1 있고 2분의 3이 있지. 그리고 0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이제 벌어지는 범위가 되겠지. 정답은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a는 2분의 3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대답해 주는 거야. 어려워. 이건 쉬운 거 절대 아니야, 이거. 또 한번 해봐. 그 다음에 144쪽의 유형 11번. 자, 2차 함수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플러스 5 하고 y는 2x 플러스 15보다 위쪽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이제 그 설명해줬던 내용인데 함수 그림으로 설명하자면은 얘가 얘보다 위쪽에 있다는 얘기잖아.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비교를 하자면은 여기에 y 값이랑 여기에 y 값이랑 있으면은 얘가 얘보다 큰 거야. 근데 위쪽에 있다고 하면은 풀 때는 이렇게 하면 끝이야. 자, 해서 y 다 치우고 x제곱 마이너스 x 5x 플러스 5가 2x 플러스 15보다 크다. 이렇게.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결국은 답만 풀어주면 되네. 5하고 2하고 마이너스. 그러면은 답이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5하고 크다니까 이렇게 벌어지겠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x는 5보다 크다 라고 하면 되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56번. 자, 얘도 보면은 자, 2차 함수가
ax 플러스 3 1차 함수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쪽이 더 크다는 얘기네? 그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항상이란 말에 동그라미 쳐볼래? 부등식이 이렇게 성립을 하는데 항상 저렇게 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서 풀었을 때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할 때라는 문제 있었지. 그런 문제야.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은 일단 정리해볼게. 마이너스를 곱해서 정리를 이렇게까지 할 수 있고 첫 번째. 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정리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함수가 사실은 이제 두 개잖아. 두 개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건데 둘이 관계를 그냥 이렇게 연립해서 한 가지로 합쳐버리면 그냥 아예 새로운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이 새로운 함수가 항상 0보다 커야 된대. 그러니까 항상 0보다 크려면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이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 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야. 그럼 결국 이 2차 부등식에서는 이렇게 되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거. 최고차는 0보다 커야 되지. 근데 뭐 얘는 숫자로 나와 있으니까 0보다 크고 그 다음 x축이랑 안 만나지. 그러면 안 만나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보다 작아야 돼. 판별식 해주면 돼. b제곱 마이너스 4ac 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정리. 이렇게 되고 이건 지워지네. 그래서 a제곱 플러스 8a가 0보다 작다가 되겠다. 그러면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8하고 0하고 그 사이니까 이렇게 여기 이제 정답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활용 또 나왔어. 이건 하자. 이건 해야 된다. 145쪽에 유형 13번. 자, 바로 갈게. 어느 구두의 가격이 10만원이면 하루에 30켤레 판매되고까지 한번 끊어봐. 자, 현재 매출이 어떻게 되냐면 이 매출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의외로 이거 모르는 애들이 많더라고. 매출은 쉽게 말하면 내가 얘를 금액을 어느 정도로 설정을 했어. 그리고 얘를 몇 개를 팔았어. 그럼 둘이 곱하면 돼. 자, 10만원짜리를 30개 팔았으면은 30켤레를 팔았으면 얘는 300만원이 내 하루 매출인 거야. 그랬는데 이거를 가격을 인상을 한대. X만원 인상하면은 10만원에서 10 플러스 X라는 가격으로 이제 늘어난 거지. 그리고 가격을 올렸으니까 아무래도 팔리는 개수는 좀 줄겠지. 그래서 30에서 2X를 빼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요게 이제 뭐라 그러지? 그래, 아무튼 뭐 바꾼 매출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할게. 그거야. 근데 가격을 인상해서 하루 판매액이 308만 원 이상이 돼야 돼. 얘는 308보다 커 나왔다 이렇게 풀면 되겠지. 이해가지? 다시 한번. 현재 얼마짜리를 몇 개를 팔았는지 그게 현재 매출이고 가격을 이런 식으로 인상을 했을 때 하루 판매액이 308만 원보다 커 나갔다. 얘보다 이상이 돼야 된다 했으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 정리할게. 얘는 10x 플러스 300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로 전체 다 나눠주면 5x 플러스 4고 부등호 바뀌어서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답은 1부터 4겠네. 4이 끝. 그리고 14번. 14번 한번 풀어볼까? 위에 거 밑에 거 그냥 따로따로 풀면 될 것 같은데?
거는 풀면은 x 플러스 5에다가 x 마이너스 2네. 이게 위에 거. 여기는 마이너스 5보다 작고 2보다 크다지. 크다 범위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거 어차피 연립부등식이니까 그냥 한 군데 같이 그릴게. 여기는 마이너스 3 그리고 플러스 4 그리고 작거나 같다니까 사이 범위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겹치는 부분 답으로 써주면 돼. 정답은 2부터 4 사이가 되겠지. 됐지? 넘어갈게. 자, 146쪽에 15번. 자, 위에 거 답 한번 구해볼까? (1번은) 근이 0하고 4네. 0하고 4고 크다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범위가 되겠다. 됐지? 그리고 두 번째 거는 A가 뭔지 모르는데, 자 잠깐만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할게. 이게 근이 어쨌든 여기는 이제 A하고 5잖아. A에 대한 범위가 문제에 딱히 없지.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 이게 이제 상위권 애들하고 아닌 애들하고 차이점이 이거야. 이 문자가 나오면은 이게 상황에 맞춰서 한 가지로만 얘기되는 게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A랑 5가 있으면은 A가 5보다 작을 수도 있지. 이렇게. 그리고 작다니까 이렇게 사이 범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A가 5보다 클 수도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치? 그리고 심지어는 사실 A랑 5랑 같은 경우도 있어. 그거는 뭐 지금 뺄게. 지금까지는 뭐 저기 하니까. 그래서 둘 중에 어떤 상황에 맞춰서 문제에서 정답이 이제 4부터 5까지다 라고 나와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건데, 내가 만약에 1번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1번의 경우는 지금 5가 현재 여기 있고 A의 위치가 예를 들어서 여기면 문제에서 말하는 정답이 딱 나와. 그지? 근데 만약에 2번을 한번 생각해보면 2번이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겹치는 부분 여기가 나온다고. 그러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 안 나오지. 그래서 이건 아닌 거야. 이렇게 나중에 두 개를 생각했을 때 나중에 하나를 지우더라도 하나를 이렇게 나눠서 푸는 생각을 꼭 해줘야 돼. 이렇게. 어쨌든 1번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럼 물어볼게. A의 위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A 여기 있으면 되니? A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여기도 정답이 나오지. 근데 정답이 안 나와 있잖아. 근데 A는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A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0보다는 일단 커야 돼. 이렇게. 이해가니? 그래서 A는 4보다는 당연히 작아야 되고 0보다도 당연히 커야 되는 거야. 0과 A의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거, A가 만약에 4면 어떡할래? A가 4면 이렇게 되지. 그렇게 해도 정답이랑 아무 관련이 없지. A가 4여도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A가 만약에 0이면 어떡할래? A가 0이어도 이렇게 돼. 그치? 어쨌든 뭐 답에는 지장이 없지? 그래서 A는 0이어도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A는 0부터 4까지 된다 라는 얘기지. 요건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16번. 자, 요게 이제 시험 문제 거의 뭐 맨날 나오는 그런 문제. 엄청 중요해요, 이거. 자, 일단 위에 거는 정리 한번 해볼까? 얘는 x-6, x 플러스 2지. 그럼 답이 마이너스 2하고 6까지. 그치? 위에 거 정리됐고, 밑에 것도 x-8, x-a 이렇게 됐는데, 여기도 지금 근이
A하고 이제 8이 나오잖아. 근데 A가 이게 뭐 그러니까 A랑 8이랑 위치가 지금 문제에서 딱히 뭐라고 얘기가 안 나와 있지. 그럼 이거 또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도 두 개로 나눠 생각해야 돼. 하나는 A부터 8이다 하고 또 하나는 8부터 A다 하고. 그치?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8이 여기 있잖아? A를 어디다 놔야지 정수가 3개 들어가냐? 일단 A가 여기 어딘가에 있다고 치면은 여기 안에서 정수가 3개가 나오겠지. 일단 6은 여기 색칠이 되어 있으니까 6은 꼭 들어갈 거고 순서대로 이제 5랑 4랑 이렇게 4, 5, 6 3개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3이 여기 있다면 A의 위치는 여기쯤 있어야겠지. 이해가? 그래서 1번대로 가봤을 때는 3부터 4 사이에 일단 A가 들어가야 돼. 그래야 정수가 3개야. 라는 거지. 됐지? 자, 2번에서는 정답이 그러면 안 나오겠네. 2번은 8부터 A인데 겹치는 부분이 아예 없잖아. 그지? 2번에서는 정답이 안 나올 거야. 자, 그래서 1번대로 갈 건데 3부터 4 사이. 자, A의 위치도 확실하게 지금 얘기해놨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딱히 뭘 한 게 없어. 그냥 3, 4, 5를 그냥 순서대로 쭉 썼잖아. 그지? 그 사이에 어디에 들어갈지 그것만 따져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범위가 색칠이 돼 있잖아. A에도 지금 색칠이 돼 있는 상태야. A가 4면 A가 만약에 4라면 이렇게 되지. 그러면 4, 5, 6 3개 딱 들어가지. 문제에서 얘기한 조건이 딱 맞지. 등호 들어가도 되겠지. 근데 3은 안 되겠지. 3에 들어가면 3, 4, 5, 6 된단 말이야. 4개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A는 정답이 이거야. 유형 17번. 세변의 길이가 요거가 되는 둔각 삼각형을 만들으래. 이것도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삼각형 했던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삼각형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결정 조건. 삼각형이라면 무조건 이 세 변의 관계가 무조건 이래야 돼 라는 조건이야. 첫 번째는 만약에 A, B, C가 있다고 쳐. C를 가장 긴 변이라고 할게. 그럼 나머지 두 변을 합쳤을 때 C보다는 커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가면 또 이제 뭐 2학년, 3학년 때도 까먹을 때쯤 나오고 막 그럴 거야. 그래서 한 번은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둔각 삼각형 조건. 이게 우리가 직각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랑 같다가 이제 직각이잖아. 같으면 직각이고, 만약에 이 c 쪽이 조금 더 크다면 이건 둔각이야. 그리고 반대이면 예각이고. 기억나니 이거? 그래서 이제 둔각 삼각형의 조건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풀어볼게. 여기서 일단 가장 긴 변은 x 플러스 1이니까 1번 조건에 의해서 x 마이너스 1하고 x랑 합쳐서 x 플러스 1보다 커야 돼. 그래서 정리하면 2x x는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하나 나오네. 첫 번째는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둔각. 둔각은 자, 작은 변 두 개의 제곱이랑 가장 긴 변의 제곱의 합이랑 제곱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쪽이 더 커야 된다. 이거는 이제 전개했을 때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 이쪽은 x제곱 2x 플러스 1이지.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다 넘겨서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2차 부등식이 나오겠지. 여기서 이제 근이 0하고 4니까 0하고 4하고 작다니까 이렇게 사이 범위가 되는 거지. 그래서 2번에서 나온 정답은 얘야. 근데 아까 1번에서도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2보다 크다까지 합쳐서 여기 겹치는 부분이니까 정답이 이제 2부터 4까지다 라고 얘기해 줘야 돼. 그치? 나머지는 뭐 삼각형, 그러니까 이게 활용 문제인데 1073번 같은 경우야 삼각형인데 나머지는 삼각형하고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활용 문제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활용이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거야. 그래서 한번 해보면 되고. 자, 147쪽의 유형 18번.
유형 18번은 2차 방정식. 자, 2차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래. 서로 다른 두 실근. 이거는 지금 근의 개수에 대한 얘기지? 자, 근의 개수면 판별식으로 가는 거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지 근이 두 개인 거지.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그래서 4로 나눠주고 k로 묶을 수 있겠네. 그러면 이제 근이 0하고 3 나오는 거지. 0하고 3하고. 그리고 크다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범위가 되는 거야. 답은 k는 0보다 작다 또는 k는 3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나오는 거네. 그치? 아닌 거 찾기만 하면 되니까. 자, 이제 내가 말했던 게 이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이제 148쪽이거든? 여기는 개념 설명을 여기 있는 걸로 하고, 문제는 일단 이제 개념센을 한번 풀어볼게, 일단. 자, 제목을 보면 실근의 부호라고 돼 있어. 이 실근의 부호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두 근이 양수냐 음수냐 아니면은 양수 하나 음수 하나냐 이렇게 이제 나눠 놓은 건데, 자, 첫 번째 상황이 있어. 두 근이 모두 양수야. 둘 다. 자, 이런 조건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두 근이 양수 나왔으면 이제 음수도 나와야겠지. 두 근이 모두 음수다. 이런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근이 부호가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한 세네 가지 정도 상황이 나올 거야. 이건 이제 좀 이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두 근이 만약에 양수다.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가 두 근이 양수라는 걸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두 근의 합. 두 근이 양수니까 합은 0보다 크겠지. 그래서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로 우리가 보통 개수로 계산을 하니까 이게 이제 0보다 크다. 요 조건으로 푸는 거야. 이해가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근의 곱. 곱도 당연히 둘이 양수니까 곱하면 0보다 크겠지. 뭐 너무 당연한 조건이야. 또 여기는 a분의 c. 아, 그리고 제일 먼저 첫 번째 해줬어야 되는 게 판별식. 자, 두 근이 양수라는 얘기는 두 근이 양수라고 하면은 두 개라고 보통 생각을 하지만 이게 두 개일 수도 있지만 한 개일 수도 있지. 여기서는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말이 안 나와 있고 그냥 두 근이기 때문에 중근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을 꼭 해봐야 돼. 두 근일 수도 있고 한 근일 수도 있는 거야. 됐니? 이렇게 이제 이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거야. 자, 문제를 한번 보여줄게 일단. 나머지는 조금 이따가 이거 하고. 자, 1081번을 보면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래.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조건이 판별식부터 할게. 내가 순서를 잘못 썼어. 자, 판별식 먼저 하면 얘는 두 근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근이 두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지. 그러면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 거야. 이해가지? 판별식 해볼게. b제곱 요거 싹 제곱하면 8k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일단 이건 4로 나눌 수 있지. 2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고 나왔다. 이것도 인수분해가 될 거야.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근이 위에 거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나올 거고 여기 밑에 거는 1이지. 크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범위가 되겠네. 됐니? 그래서 일단 아직 정답이 다 나온 게 아니니까 일단 첫 번째 판별식 하나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근의 합.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그럼 2루트 2k지. 2루트 2k가 0보다 커야 돼. 그럼 2루트 2k를 양쪽으로 나눠서 없애버리면은 k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이 조건을 여기의 조건하고 같이 연립해줘야 돼. 일단 6이야. 같이 겹치는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두근의 곱은. 두근의 곱은 a분의 c지. a분의 c 하면은 k 플러스 1이야. 그러면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다면 여기야.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자, 중요한 게 있어. 자, 얼핏 보기에는 여기도 정답인 것 같아 보이지. 둘 다 겹치니까.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조건을 세 가지로 문제를 풀었잖아. 세 가지의 조건이 동시에 맞는 부분을 정답으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만 답인 거야. 이해가? 그래서 답 k는 1보다 크다. 이게 답이야. 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이제 실근의 부호가 만약에 두근의 음수로 나온다면 첫 번째 판별식. 판별식도 마찬가지야. 얘는 근이 두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으니까 판별식이 크거나 같다.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두근의 합. 두 근이 음수라며 음수 더하기 음수는 음수니까 두근의 합은 0보다 작아야 돼. 그 다음 세 번째. 둘 다 음수면 곱하면 양수 나오지. 곱은 0보다 크다. 됐지? 저 조건에 맞춰서 그냥 풀어주면 돼. 문제는 3번 같은 건데 두 근이 만약에 부호가 다르다 라고 하면은 첫 번째 똑같은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판별식은 두 근이 부호가 다르면은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이렇게 되는 건데 둘이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무조건 확실히 두 개지. 이거 한 개일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인데 이거는 그렇게 되면 할 필요가 없어. 두 개이거나 한 개일 때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판별식을 하는 거지만 얘는 애매하잖아.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두근의 합은 이건 알 수 없지. 자, 이거는 있잖아. 문제의 상황에 따라 좀 달라. 자,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양수인근도 있고 음수인근도 있을 건데 양근이 절대값이 음근보다 크다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근이 이제 플러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된다면 3이 마이너스 1보다 크잖아. 이렇게 하면 얘는 두근 합이 0보다 커야 돼. 맞지? 둘이 합치면 0보다 클 테니까. 그 다음에 양근, 음근이 있는데 이번에는 음근이 더 큰 거야. 음근의 절대값이 커. 자,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5랑 플러스 2 이런 거 같은 거.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 숫자가 훨씬 더 크지. 이렇게 되면 둘이 합쳐버리면 0보다 작은 게 나오는 거지. 그 다음 또 있어. 자, 절대값이 서로 같을 수도 있어. 둘이 부호는 다른데 절대값이 같은 거야.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런 거. 만약에 이렇게 나와버리면 얘 같은 경우는 합이 0이 돼버리는 거야. 이해가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는 사실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야.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이제 요런 거. 합이 0이 되는 경우는 딱 떨어지니까 계산하기가 조금 쉽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가끔 나와. 근데 만약에 이런 어떤 정보가 절대값이 양근이 더 커, 뭐 음근이 더 커, 절대값이 똑같아. 이런 말이 아예 없고 그냥 두 근이 부호가 서로 달라. 이 얘기만 나오면 얘네들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정보가 안 나와 있으니까. 알 수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확실하게 해야 돼. 자, 두 근의 곱은. 이건 뭐 100%지. 플러스랑 마이너스인 근이 나오는 거니까 곱하면 0보다 작을 수밖에 없지. 그지? 요거 이제 하나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밑에 문제 풀 때 요거 참고해서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20번. 이건 책에 분리라는 말로 나오는데, 이게 사실 실근의 부호랑, 그러니까 지금 19번이랑 20번이랑 유형이 되게 비슷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 근데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19번 같은 경우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따지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근데 유형 20번 같은 경우는 근의 위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의 접근을 함수로 가져가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런 상황이 있다고 치자. 두근이 1보다 크다 라고 하면 이건 반드시 그림 그려줘야 돼. 일단 우리가 함수 입장에서 이제 문제를 접근하자면 함수 입장에서는 x축이랑 만나는 게 근이지. 여기에 이제 1이라는 숫자가 있다라고 하면 1보다 두 개의 근이 크면은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함수가 그려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지? 일단 이 그림을 그려줘야 돼. 그래서 이거 그림을 안 그리고 풀면은 아마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 문제는. 그래서 이건 확실하게 그림 생각해줘야 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판별식. 자, 판별식은 어때? 얘는 지금 두근이 1보다 크다 그랬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두근이 같을 수도 있는 거지. 같을 수도 있고 뭐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는 거야. 두 번째 판별식 했고, 그 다음에 생각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추계 방정식. 추계 방정식 뭔지 기억나? 이 추계 방정식이 이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지. 2차 함수가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요거랑 요거 가지고 이 축방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축방이 얘야 이거. 이 축방의 위치를 가지고도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축방이 지금 1보다는 오른쪽에 있지. 그래서 축방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1보다는 크다. 이 조건으로도 이제 개수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두근이 1보다 크다라는 걸 가지고 문제가 2차 방정식이 특정 문자를 껴서 나올 거야. 문제 한번 볼까? 1084번처럼 A가 이제 중간에 껴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풀던 문제들은 A가 정확하게 딱 얼마야 이렇게 딱 나오는데 지금은 두근이 1보다 크다라는 정보 하나만으로 A의 부호를 대략 판단을 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니? A가 정확하게 얼마 이렇게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 조건으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추측을 해보는 거야. 이 A라는 거의 부호를. 오케이?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그래. 좀 찝찝해 막 약간 그런 게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판별식, 추계방정식,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대입이야. 함수값을 대입을 해봐야 돼. 자, 여기에서 지금 숫자가 나와 있는 게 오로지 1밖에 없지. 이거는 f1이 얼마냐, 1에 대한 함수값은 여기 어디 있을 거야. 요게 이제 f1이 되겠지. 그럼 f1은 0보다 위쪽에 있지. 그럼 0보다 큰 거야. 1에 대한 함수값이 0보다 큰 건지 0보다 작은 건지 이 판단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알아듣니? 일단 이것도 한번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상황을 또 설명해 줄게. 자, 1084번. 자, 이거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도록 방금 이런 것처럼 1보다 크게끔 함수를 그려주는 거야. 1을 여기다 대충 찍고 근 두 개가 이렇게 나오게끔. 그럼 첫 번째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 b제곱 마이너스 4ac. 얘는 근이 두 개지만 두 개처럼 보이지만 한 개일 수도 있다 그랬지? 판별식을 해봐야 돼. 0보다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래서 판별식 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요거 이제 인수분해하면은 마이너스 6 플러스 6 나오니까 크거나 같다면 이렇게 벌어지는 범위가 되겠지. 그래서 일단 뭐 이거는 아직 뭐 정답 쓰지 말자. 일단 여기까지. 얘가 무슨 말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방. 자, 축방이 뭘까? 여기서 계산해보면 x는 마이너스 2a, a는 1이지. 2a분의 b, b가 지금 a란 말이야. 자, 요게 축방이야. 근데 이 축방의 위치가 지금 여기 있거든. 그럼 축방의 위치가 1보다는 어떠냐면 크지. 그래서 얘는 1보다 크다. 양쪽에 마이너스 2 곱해주면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야. 됐니? 근데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여기다 이제 추가해주면 되겠지. 일단 겹치는 부분 여기밖에 없어.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야 될 거, 함수값 대입하는 거. 자, f1은 1에 대한 함수값은 1에 대한 함수값이 여기 있지. 그럼 얘는 y값이니까 0보다 크겠지. 그래서 1을 대입을 해보면 그러니까 요게 fx야.
1 대입을 해보면 1 플러스 a 플러스 9는 0보다 크다. 정리해보면 a는 마이너스 1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저 조건도 이제 여기에다가 추가해주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10보다 크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는 지금 화살표 순서상 이제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거고, 셋 다 동시에 겹치는 데가 이제 여기지.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0부터 10보다는 크다야. 여긴 비어 있어. 크고 마이너스 6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제 여기 정답이야. 됐어? 자, 그러면은 지금 두근의 분리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상황을 몇 가지 더 얘기를 해줄게. 자, 두 번째. 두 근이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얘 같은 경우는 그림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3이 여기 있고 두 근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됐지? 알파벳 여기. 자, 그럼 첫 번째. 근의 개수는 이것도 뭐 0보다 크거나 같다겠지, 그지? 문제에선 두 근이라고 나와 있지만 같을 수도 있는 거야. 중근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 축방. 축방의 위치는 3보다는 어때? 작지.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 축방보다는 작다. 그럼 이제 세 번째. 3에 대한 함수값을 대입을 해보면 3에 대한 함수값은 y가 0보다 크지?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f는 3보다 크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근이 2랑 4 사이에 있다. 그러면 2가 있고 4가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 빠르게 할게. 자,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근이지만 중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방의 위치. 축방의 위치가 축방이 여기이기 때문에 축방이 2랑 4 사이에 있지.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됐니?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야 될 거. 함수값 대입할 거. 이거는 함수값이 숫자가 두 개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대입해야 돼. 2일 때는 함수값이 0보다 크지. y값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4일 때도 마찬가지지. 여기 어디 뭐 함수 쭉 있을 건데 여기도 함수값이 0보다 크지. 그래서 f2는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f4는 0보다 크다 이거야. 이거 이해가 가니 무슨 말이지? 됐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을 때, 이게 두 근 사이에 있을 때가 다른 문제랑 좀 조건이 달라. 지금 보면 알겠지만 다 전체적으로 비슷하지, 구조가. 근데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림이. 됐지? 자, 첫 번째 판별식. 얘는 근이 몇 개야? 두 개지. 한 개일 수도 있어? 불가능하지. 이게 마이너스 2가 가운데 딱 갈라져 있기 때문에 두 근이 생길 수밖에 없어, 자동으로. 얘는 그래서 판별식을 할 필요가 없어. 그치? 두 번째, 축방. 축방의 위치가, 이게 그래프가 알파 베타를 내가 이렇게 대칭이게 딱 그려서 그렇지, 알파를 이쪽에 조금 쏠리게 그리면, 자, 이런 식으로 그리면 축방의 위치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든? 근데 반대로 베타 쪽으로 이렇게 약간 쏠리게 그리면 축방의 위치가 마이너스 2보다 또 크다가 돼. 그러니까 축방의 위치가 굉장히 애매하지. 확실하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 그러면 하지 마. 안 해도 돼. 세 번째, 대입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f-2는, 자, 요거는 마이너스 2에 대한 함수값은 0보다 어때? 작지.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보면 알겠지만 4번만 다른 문제들과 좀 색깔이 많이 달라. 그래서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4번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일단 여기까지.